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건 역사적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설, 그 중에 이 부여를 가장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전설이 바로 낙황 전설, 그리고 백마강 전설, 조룡대 전설입니다. 이건 정말 들어보면 아주 역겨워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게 뭐 사실인 줄 알고 떠들고 있는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파헤쳐야만 되겠습니다. 자, 먼저 낙황 전설부터 봅시다. 이 백제사나 전설 중 가장 야비하고 교활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만들어 백제 침략을 정당화하고 백제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는 것이 바로 의자왕의 타락과 낙황 삼천궁예설 그리고 백마강 조룡대 전설입니다. 그 중에 이 낙황 전설은 승자들의 날조된 계략일 뿐만 아니라 그들 편에 있는 사가들과 추종 세력들 그리고 사대 모아 사상의 젖은 자들에 의해서 계속 왜곡시킨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더구나 신라 이후 역대 국가들에 의해서 계속 이를 정략적으로 왜곡시켜 온 것이다. 자, 그럼 다시 봅시다. 역사와 함께. 여러분들, 우선 백제가 패할 당시 현재 낙황, 저 부서산 너머에 있는 낙황이라는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는 당시에 이름도 없는 바위였습니다. 거명이 안 돼. 그럼 생각해보세요. 만일 그때 있었다면 역사에 낙황이라는 기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당서에도 없고, 또 하나 백제사를 쓴 김부식이가 1140원, 그 백제가 만난 지 500년 후에 썼어요. 그런데 그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도 낙황 전설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예요? 백제시대 때 나타난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낙황 전설은 그전에 낙황이라는 말도 없었어요. 있었으면 기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니 백제를 그렇게 싫어하는 김부식이가 왜 안 썼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1145년까지 없었어요. 그런 얘기도 없고 이름도 없었어요. 이거 왜 또 죄송합니다. 하나님한테. 죄송합니다. 아마 오실 분. 아니 빨리 오세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오셔서 전화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시 말하면 1145년까지 김부식이가 역사를 쓸 때까지 낙황 얘기는 이런 반도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마치 백제가 망하고 그때 뭐 의자왕 얘기 뭐 그때 많이 떨어져 죽었다는 얘기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이후에 날조된 것입니다. 그럼 언제 이게 이 낙황 얘기가 나왔냐? 네,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김부식이 역사를 그대로 따서 하고 거기다가 야사를 첨부한 사람이 110년, 114년 뒤에 쓴 김일연의 삼국유사입니다. 그런데 이 삼국유사에서도 낙황이라는 말은 안 썼어요. 다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쓰면서 부여의 그 부서산 뒤에 그 바위가 하나 솟아있는데 옛날에 그 전해오는 말로 보면은 거기서 그 백제 여인들이 많이 떨어져 죽었다고 해서 그 바위를 타사암,
네, 떨어질 타자, 죽을 사자. 네, 사람들이 떨어져 죽은 바위라고 한다. 그게 언제? 1280년입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망한 지 600년 지나서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거기서 사람 떨어져 죽었다는 얘기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00년이 지나서 네, 아까 그 말씀 전설을 만드는 것이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낙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타사암만 이렇게 했죠. 자, 그랬는데 그걸 보고서 고려시대입니다. 고려 중기입니다. 즉시 거기에 같이 박수를 쳤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려시대 지금 기록을 보면은 이곡이라고 하는 학자, 시인입니다. 기행문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조로라는 또 시도 쓰고 또 학문도 하는 그 학자. 이 사람들이 부여 놀러 와가지고 기행문을 쓰고 시를 쓰면서 낙화암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이게 참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데는 사학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잘못 알고 있는 얼치기 문인들이 그 짓 한다 이거예요. 감상적으로 글 써가지고 후대에 이게 아주 역사로 왜곡하는 문인들도 문제가 있다. 백제사를 왜곡시킨 장본인들 중에는 바로 문인들이 많아요. 지금도요, 역사를 왜곡하는 문인들 많습니다. 어용 문인들. 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그래서, 자, 1년이 1280년에 타삼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책각받아서 이곡이라는 자가 주행기를 쓰면서 국녀들이 의리상 당나라 군사들에게 몸을 더럽힐 수 없다. 떼지어 이 바위에서 강물에 몸을 던져 죽었으니 낙황이라고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곡서부터 얘기가 시작해요. 기록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어쨌든 낙황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고려 중기. 네, 그러니까 백제시대 때 나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을 알아야 되겠고. 자, 이렇게 써놓으니까 또 조선조로 넘어옵니다. 조선조로 넘어오니까 또 부여 구경하고 돌아간 문인들이 몇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문인들 중에 예를 들어서 김헌, 성종, 또 민재인 이런 사람들이 또 나타나서 뭐라고 썼냐? 낙황, 삼천궁녀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거기서 그냥 궁녀가 떨어져 죽은 것도 아니고 다수 죽은 것도 아니고 삼천궁녀라는 말을 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삼천궁녀라고 한 것은 바로 1500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망한 지 1000년 지나서. 그러니까 이 삼천궁녀 전설은 조선조 중기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500년 전 얘기죠. 이렇게 전설이 왜곡되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백제시대 때 나타난 전설로 알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삼천궁녀하고 낙황이 마치 무슨 이 정말 부여의 자랑거리처럼, 아니 자랑거리가 아니고 웃음거리죠.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불난 거 구경하기 좋아합니다. 남의 집 잘못되는 건 모두 좋아합니다. 여기 구경 와가지고 야 여기서 삼천궁녀가 떨어져 죽었대. 또 의장이 얼마나 잘못했으면 나라를 망쳤을까. 구경꾼들마다 와서 그렇게 조롱하면서 아주 즐기고 갑니다. 근데 부여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게 좋은 줄 알고 그게 역사인 줄 알고 또 그냥 또 되풀이하고 있어요. 또 이런 슬픈 역사가 바로 낙황 역사입니다. 일제로 오니까 또 이게 어떻게 악화됐냐? 일제에 오니까 가수들이, 작곡가들이 또 낙화삼천, 꿈꾸는 백마강 이런 웃기는 노래들만 그 속에 보면 전부 다 삼천궁녀. 불쌍하다 이거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의 의식 속에는 삼천궁녀 낙화암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낙화암 전설은 완전히 이렇게 조선조 이후에 고려 이후에 이렇게 특히 그 문인들의 말장난에서부터 시작했고 그것이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것은 그냥 하나의 전설일 뿐이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낙화암 바로잡기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김은이 삼천궁녀 낙화암서를 시로 썼듯이 홍문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후대에 이게 얘기가 되죠. 그래 새로운 전설을 쓰겠다. 그래서 낙화암 봄꽃놀이라 썼습니다. 억년 강물을 지키며 지금도 당당하게 사비 하늘을 받쳐준 저 낙화암 절벽 언저리 올해도 봄꽃들이 흐드러지고 있다. 개나리 진달래 영찬홍 꽃들은 온종일 햇살과 놀다가 밤에는 별들과 속삭이다가 새벽이면 백마강 불안개로 목욕을 하고는 아침이면 눈부신 햇덩이 하나씩 가슴에 품는다. 저마다 그날을 잉태한 꽃들은 이제 날개를 펴고 오월의 하늘을 나르며 금빛 꽃가루 강물에 뿌리며 풍요와 안식을 빌고 또 빌며 노을노을 춤을 춘다. 봄꽃놀이를 한다. 이것이 바로 낙화입니다. 삼천궁녀가 떨어져 죽어서 낙화함이 아니라 봄꽃들이 떨어져서 축복하는 모습, 그래서 낙화함이라는 것이죠. 그게 저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이 신성한 창세의 언덕에 가증한 흉계를 덧씌워 하늘의 뜻을 더럽히고자 했는가? 왕과 궁녀가 죽었다느니 삼천궁녀라느니 백제 여인들이 꽃처럼 떨어졌다느니 누가 이 허망한 요설들로 찬란한 백제사를 훼손하고 백제인들의 영혼마저 거짓의 빗자국으로 더럽히고자 했는가? 낙화함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 어느 날에나 봄이면 꽃들이 흐드러지고 저마다 풍만한 하늘을 꿈꾸며 연분홍 꽃잎 하늘 뿌리면서 춤추고 노래하는 봄꽃놀이 언덕이다. 자, 이렇게 써놨습니다.